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주의 말말말도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금주의 말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말입니까? 네, 제가 뽑은 말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솔깃하시네요. 네,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네요. 전문가시잖아요. 범죄 얘기하니까요. 어떤 범죄입니까? 그러면 뭐 프로파일러 표디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되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난 2월 4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 항보선의 출발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아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하는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란 어떤 범죄인지 네. 준비한 오디오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정도 상황을 넘어섰다.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고의범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이 정육점도 아닌 정육식당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한 30km 도청에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30km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걸 샀을까? 식당도 아니고 정육점도 아니고 정육식당. 아마도 지금 추측하기로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다 그러면 이거 뭐 회식 비용, 식사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육점에서 식사 제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육점인 역할을 같이 하는 식당, 정육식당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그 법인카드는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 그리고 그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그리고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이런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지침에 위반되니 개인 카드로 미리 결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좀 점심시간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카드 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의혹이 만약 아마 사실인 같아 보입니다만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다.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른바 소고기 법카 이야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소고기 법카가 이제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범죄다. 예.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가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고발했는데 네. 이 고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들으신 대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육점이 아닌 정육식당에서 카드를 썼고 그것도 도청에서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샀다. 네. 또 김혜경 씨가 이른바 카드깡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다음날 가서 다시 도청의 카드, 예, 법인카드라고 법인카드로 도청카드로 다시 결제를 바꿨다. 이런 거는 매우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넘어섰다. 그래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김혜경 씨의 가행 의전과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제기했던 제보자 그리고 이 제보자의 상급자이자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이었던 배모 씨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네. 제보자가 아니 고기를 끊었는데 12만 원 넘으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배모 씨가 12만 원에 맞춰서 잘라달라라고 말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왜 하필 유튜브에 12만 올라가 있죠? 원일까요? 예? 왜 하필 12만 원일까요? 12만 원이 의미가 있죠. 12만 원은 김영란법에 의한 공무원 1인당 식사비 한도 3만 원.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 4명. 아하.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 12만 원이 경기도청 총무과가 한 번 그러니까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 한도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청 카드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최대치가 12만 원. 그 12만 원 최대치에 딱 맞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12만 원을 딱 맞춰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했다가 다음 날 가서 도청 카드로 다시 긁고. 네. 때문에 이건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한 범죄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예. 원희룡 정책본부장 역시 이제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12만 원밖에 안 된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건 12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총무과의 1회 한도에 딱 맞게 계속 사용한 거다. 아하. 이게 문제다. 한 번만이 그리고,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김혜경 씨가 목표한 게 완전 범죄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아하. 완전 범죄를 꿈꿨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유튜브에 제가 원희룡 본부장의 페이스북 글 하나를 올려놓을 텐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업무 추진비 내역서입니다. 이게 도청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프랜차이즈 국수 가게에서 결제한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국수 가게에 가서 4명이 12만 원을 딱 맞춰 먹었어요. 12만 원 결제가 돼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원희룡 본부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우는 한도액 12만 원 어치를 맞춰서 썰었다 칩시다. 네. 그런데 국수집에서 4명이 뭘 시켜 먹어야 12만 원 한도를 맞추나요? 아하. 사실 저 프랜차이즈 가게가 4명 가서 12만 원 먹기는 조금 뭐 그렇죠. 버거워요. 네. 서민 국수 가게군요. 예. 예. 4명이 12만 원 쓰기 좀 버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등은 이제 도지사가 이런 형태로 살림을 살았다면 나라 살림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 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세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네. 오늘 김혜경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감사에 맡기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또 반박문을 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다라고 반박했고 또 수사를 핑계로 시간 끌기를 하는 거다라고 비판했는데 예.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고발했던 주체가 네. 수사를 핑계로 시간 끌기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수사하라고 고발을 했는데 수사하면-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니까 시간 끌기다. 네. 시간 끌기다. 핑계다. 뭐 김혜경 씨 본인이 네. 실토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백해라 이거네. 이거네요. 아니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네. 경기도청의 업무 추진비 내역서를 다 공개하면 다 공개해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두 번째 말 어떤 말입니까? 두 번째 말 역시 이제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말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잠시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검찰총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도 상당한데 사실은 내용만 나와 있고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도 100만 원을 넘는 것이 상당하고요. 사실은 이런 간담회를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대검 포함된 업무 추진비 중 현금으로 52억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금으로 과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과연 썼는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업무 추진비 사용한 것 이야기하는 것으로 네, 들리네요. 맞습니다. 김승환 의원이 어제 예결위 질의에서 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사용했던 업무 추진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네. 썼던 장소, 영수증까지 첨부를 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의 이 업무 추진비는 현금으로 52억 원을 썼다고 아까 오디오에 나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하.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승환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법무부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대검에 포함된 업무 추진비 중에 현금으로 52억 원을 썼다. 아하. 그런데 이 52억 원이라는 큰 돈은 증빙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 전혀 네. 알 길이 없다.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업추비도 업추비지만 검찰총장도 쓰는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비밀스러운 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특수활동비 관련한 네. 오디오도 준비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업무 추진비보다 더 가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 내역 자체가 없고요. 또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요.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재임 당시 이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시민단체가 네. 이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이 내역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 일단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개하라. 예. 예. 그러니까 대검이
바로 항소해 버립니다. 네.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김승원 의원은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청 같은 경우 업무 추진비 내역을 매일 홈페이지에 영수증과 함께 공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하루 10만 원대 업무 추진비와 도청 카드 내역서를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일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업무 추진비 현금 52억 그리고 147억 원이라는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 추진비 12만 원 딱딱 맞춰가지고 한도 12만 원 딱딱 맞춰서 쓴 예. 카드를 쓴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답답하지만 네. 52억 원이라는 업무 추진비와 147억 원이라는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 전혀 알 길 없는 것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말말말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인데요. 이게 네. DJ DOC 히트송 제목인데 그렇죠. 최근에 정치권에 의해서 이게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방송 없어져요. 네, 특정 대선 후보를 노래 가사에 빗대서 비판한 것으로 이렇게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SBS 낮 12시에 방송되는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특공대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EJ PD가 예. 한 말인데 네. 이게 마침 1월 말부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 그리고 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 날 이게 2월 4일 방송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SBS가 EJ PD를 진행자에서 하차시켰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곧바로 일단 EJP가 항의를 했습니다. 네.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데 공정성을 이유로 나를 하차를 시켰다. 그동안 나는 50억 수수 의혹이 있는 곽상도 의원이나 네. 장모 의혹이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했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강하게 조치가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것인데 네. 두 분이 이 라디오 방송 듣기에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요? 예. 근데 이게 하차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항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항의해서 하차시켜라 있었나요? 하차시켜라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지금 확인되는 밝히지 바는 않고 아닙니다. 있죠. 예. 일단 저는 이재익 PD 방송에 제가 직접 출연해 본 적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재익 PD가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은 절대로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라디오 방송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좀 스타일이 좀 재밌고, 그래요. 예, 네. 과장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예, 재미를 추구하는 시사 분이고. 예능을 표방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능적으로 하려는 분인데 다만 이제 그 부분만큼은 특정 후보를 뭐 뽑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후보나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개입하는 것으로 선 거예요. 문제라고 인식할 수는 있어 보이네요. 아니 예. 근데 이게 예. 이재익 PD도 얘기했지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얘기가 사실 내로남불 이야기도 네. 하잖아요. 예.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한 거는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항의를 했고 그 결과 하차하게 됐다. 즉 민주당의 하차가 이재익 PD 민주당의 항의가 이재익 PD 하차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선거 국면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의 공정방송 의무가 아예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뽑지 말라는 말은 네.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항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민주당도 인정했고 SBS 사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항의했다는 사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언론인들이 바로 또 반발했습니다. 네. 전국 언론 노조 등 언론인 단체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청취자들이 이 정도 발언 가지고
항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방송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예. 논란이 커지니까 SBS 라디오 센터가 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2월 7일에 네. 민주당이 항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의 때문에 하차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SBS 라디오 센터가 입장을 민주당과는 냈고요.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네. 이제 권혁기 대변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의를 한 건 맞는데 우리의 권한대로 문의를 한 것이고 조치는 SBS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하지만 어제 이재희 PD는 다시 한번 회사가 민주당 항의 때문에 하차시킨 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편향적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의 언론 압력 행사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보도량이 많습니다. 사실 타 매체의 문제를 우리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요. 일종의 관행처럼 돼 있는데 네. 이게 대선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보도량이 꽤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한 76건 정도 비카인즈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4일 동안.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예. 그 비판 중에 조금은 본질을 회피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윤석열 후보에게 날선 비판을 가하는 김어준 씨는 가만히 두고 왜 이재희 PD에게만 재갈을 물리느냐 그랬는데 네.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예,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 언론을 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네. 이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편향된 방송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항의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는 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TBS 교통방송이 조치를 안 할 뿐이죠. 그렇죠. SBS와 TBS의 차이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편집권과 이제 방송 자유, 방송 독립성일 텐데. 그래서 어느 쪽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치권의 양쪽 진영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단건의 보도, 단건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단 무조건 좀 공세적인 태도로 언론사를 대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말말말로 바로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어지는 이슈가 어제 언론 현업단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진영에 모두 규탄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양쪽 모두 거기에서 조금은 흥미로운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MBC 아나운서의 대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항의차 방문했다. 윤 후보 검증 보도 비중이 높다. 앵커를 하차시켜라. 이런 내용이었다. 항의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다 정들겠다. 소주나 한잔하자고 하고 갔다. 민주당도 설 연휴에 YTN에 항의차 방문했다. 왜 보도하지 않았느냐는 항의였는데 이미 제작진이 이유를 설명했던 부분이었다. 민주당은 와서 의전 부족 타령을 하다 갔다. 국민의힘은 방송국에 항의 방문을 해서는 이러다 정들겠다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의전 부족을 이야기했다. 얼마나 항의 방문을 많이 했으면 정치권에서요 저럴까 싶네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 발언은 신우 YTN 전국 언론 노조 YTN 지부장이 한 발언인데 어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올해 들어서만 방송국 비롯한 언론사 유튜브 포함해서요. 일종의 압력 행사를 한 것이 16번이나 된다. 16번이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1월 12일 국민의힘이 CBS 라디오 방송 한판 승부 패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압력을 가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1월 13일 YTN에 대해서 항의 방문했습니다. 역시 보도가 윤석열 후보만 너무 비판한다는 이유였고요. 1월 14일에는 역시 국민의힘이 MBC를 향해서 김건희 녹취 파일 방송하지 말라면서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랬었죠. 아시다시피 방문만 한 게 아니고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고요.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고발했고요. 장인수 기자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YTN도 마찬가지여서요. 변상욱 앵커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서울의 소리 그리고 열린공간TV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고요.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5일 SBS 라디오 진행자 하차 이 논란에 민주당이 원인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1월 29일에는 역시 YTN을 향해서 왜 김만배 녹취록 보도 안 했느냐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물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양적 수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사례가 훨씬 많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SBS 라디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 비판이 많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사례 우리 언론이 다 하나하나 이거 언론 자유 침해 아니냐 이런 비판 보도 내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뉴스아이킥에서도 다뤘지만
국민의힘에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언론관 때문에 아예 대선 토론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 MBC 2월 6일 보도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야 대선 후보들이 8일 TV 토론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열리게 된 실무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실무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황상무 선대위 공보특보는 SNS에 자신이 결렬시켰다며 주최 측인 기자협회가 심하게 좌편향돼 있고 주관 방송사도 종편 중 가장 좌편향됐기 때문이라고 적은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결렬 직후 한국기자협회는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 외에도 윤석열 후보의 건강을 이유로 2, 3일 연기해 줄 것으로 요청해 결국 토론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8일 토론 연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요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한 이틀 정도 연기를 요청하셨고 관훈 토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뭐 지금이라도 8일 날 할 거면은 하십시오. 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론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데 다른 언론들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대선 토론 무산 그리고 다시 2월 11일에 열린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도 많았고요. 또 국민의힘이 토론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 보도 많았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MBC 보도에서 들은 근본적인 원인들 있죠. 방송국에 대해서 좌편향이라는 인식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언론에도 아쉽지만 우리 정치권도 단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항의 방문하는 식의 공세적 반응을 하는 부분 우리 당에 불리한 것만 따지지 말고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했던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올해 지금 16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1월 31일 그리고 2월 9일이잖아요. 네. 그럼 40일 동안 16번 네, 그렇습니다. 항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항의 방문뿐만 아니고 법적 조치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언론사도 공정성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뭐 아까 한마디 했더니 바로 뜨네요. 조심하라고. 이거 뭐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네, 또 정치권이 하는 거랑 또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시민들이 하는 말이랑. 그렇죠. 시민들의 반응이야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정치권은 더더욱 조심해야 들어야 되겠죠. 이종훈 평론가 다음 말 준비했죠? 어떤 말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은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복 어선을 격침시키겠다. 이런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야당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오디오로 잠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격침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이딴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이 후보에 대해 올림픽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생각 없는 급발진 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분노를 앞질러 선을 넘어버리니 화내던 국민들조차 도리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장영일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이 후보의 무모함이 황당하고 무섭기만 하다며 제정신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반중 여론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모기 잡겠다고 검을 뽑아 휘두르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놓고 야당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반중 여론이 높아진 것에 올라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보였네요. 네, 그렇게 여당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식은 우리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널A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반중 정서에 기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채널A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국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재명, 친중 프레임 탈피 안간힘.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친중 프레임을 탈피하기 위해서 반중 정서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도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불법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격침시키겠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면서 작년 12월 30일에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예를 들면서 우리 주권의 문제고 우리 어민들과 우리 해경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인도네시아처럼 납포 후에 격침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 네. 무관용 원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그때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렇죠.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이봉우 연구원께 물어볼게요. 작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중국의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친중 프레임 탈피하려고 안간힘 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또는 정부가 이미 친중이라는 프레임이 깔려 있는 건데 이건 네. 일종의 답정너입니다. 언론이 하지 말아야 돼. 예. 아무 말을 안 했어도 친중이라고 했을 것이고요. 음흠. 또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그래도 친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작년에 언론의 이 말 했을 프레임입니다. 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네. 야당도 언론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다. 네. 만약에 언론이 몰라서 그랬다면 게으른 네. 거고 작년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던 걸 몰라서 그랬다면 게으른 거고 알면서 그랬다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은 나중에 그 방송 끝나고 하시죠.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